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의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7대 종교 대표자들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끄는 제37대 집행부가 중앙종무기관 첫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동결 기조로 명상 힐링 사업 등 종책과제 예산이 눈에 띕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 옛길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평화순례길을 개발해 고승들이 거닐던 깨달음의 길을 복원하고 남북 평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민학기 변호사는 주어사와 천지남을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 성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어제 하루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또래 청년과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까지 참담한 슬픔을 나눴습니다. 한국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 종교 대표자들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광장에는 어제 하루 종일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또래의 청년, 직장인과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까지 한 송이 국화꽃을 올리며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 참담한 슬픔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기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내가 커서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이태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깔리고 죽고 그래가지고 슬퍼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날 오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시름에 쌓인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누구냐 따지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슬픔을 다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조문한 스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한 진우 스님은 두 번 다시 참사가 없어야 하며 희생자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며 조문록을 작성하고 이태원 참사를 애도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진우 스님은 꽃다운 청년들의 희생에 업장이 무너진다며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계는 물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종교계는 물론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결하여 정치인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오전 일찍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 비통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유가족과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선 안 될 참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국민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재난기본관리법 등 관련 입법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통하고 죄송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 기간이 끝나면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들 모셔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란지 촘촘히 챙기고. 한편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기도를 함께하도록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이번 참사는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픔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고인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이 이태원을 찾아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참사 이후 불교계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전승원 스님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스님들은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기도를 올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전승원 스님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인 희생자들을 잘 보살피지 못해 참회한다며 이승에 남긴 미련을 모두 털어버리고 아미타 부처님 연꽃 속에 태어나서 무생법인의 법락을 누리라고 밝혔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가족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이렇게 승화돼서 아픔을 빨리 털어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호국 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가 불자와 참배객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할 수 있도록 경내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도선사는 참사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대웅전과 호국참회원 3층 강당 입구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에서 관음 정근 대신 지장 정근으로 희생자 추모를 이어갑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즐거운 축제가 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도선사는 오는 6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49제 당일 천도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끄는 제37대 집행부가 중앙종무기관 첫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283억 2,400만 원, 특별 회계는 53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동결 기조로 명상 힐링 사업 등 37대 집행부 종책과제 이행 등의 예산이 눈에 띕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우 스님의 37대 집행부가 중앙종무기관 첫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37대 집행부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 대비 1.44%, 4억 원 증가한 283억 3,24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5%, 45억 2,500여만 원 감소한 531억 2,600여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814억 5천여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재정 등을 고려해 중앙과 직할, 법인 분담금, 문화재 관람료 등을 올해도 동결에 편성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찰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찰들의 결산 상황들을 좀 반영했고요. 총무부와 기획실, 문화부와 사회부 등이 대부분 전년 대비 세출 예산안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4%까지 감축한 가운데 37대 집행부의 종책사업과 공약을 주도할 부서들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백년대계 본부는 지난해 2억 4천만 원에서 올해 65.44%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액률을 보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달 28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동결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종책과제 이행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불기 256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2년 예산 대비 동결을 기조로 해서 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과제 중에 하나인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또 국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 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시작하고 또 불교 중흥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백년대계 본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종책사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사찰의 납골당이나 위패당 조성을 위한 사업부의 장례연구 기초조사 예산 1,100만 원, 진행 중인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중앙종회 임시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교육원을 통해 지급되는 소년 청년 출가자 수행 지원금 예산 3,600만 원, 여성불자회와 내년 세계 잼버리, 신도 교재 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교육원은 2.1%, 포교원은 2.39% 증액했습니다. 37대 집행부가 신규 출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각원 부서의 사업들도 좀 현실화하고 합리화를 추진해서 37대 집행부는 지난 1일 종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9일 열리는 266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스님과 불자들이 오가던 금강산 옛길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평화순례길을 개발해 고승들이 거닐던 깨달음의 길을 복원하고 남북 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구상인데요.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과 수행처가 곳곳에 널려 예로부터 여러 고승과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던 금강산. 지금은 분단으로 끊어졌지만 아직 강원도 철원, 양구, 고성 등에는 금강산을 오가던 옛길이 남아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어제 스님과 수행자가 오가던 금강산 옛길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추보는 스님들의 행장과 행보를 중심으로 금강산 옛길을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여러 고승들이 거닌 깨달음의 길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큰 스님이 다녔던 길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길을 한껏 불교의 성지의 뜻을 담아 있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려 말 불교의 산악신앙이 결합되며 금강산이 왕실제원 아래 불교 성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예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았고 개성, 철원, 강릉, 양양 등지를 잇는 다양한 유람 경로가 개발됐습니다. 유람길을 따라 많은 사찰이 창건됐고 주요 길목이던 강원도 양구, 인제군에는 지금까지 역사문화자원을 품은 사지가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금강산 옛길 연구와 복원이 이뤄진다면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집니다. 종교로 남북이 하나 됐던 2007년 신계사 복원처럼 평화 순례길을 만들어 남과 북을 잇는 불교 성지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종교와 학문적 공간이었으나 남북 분단 이후부터는 상봉의 장소, 상생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금강산 옛길에 대한 연구는 향후 남북의 불교 교류 측면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찾아 금강산에 오가던 스님들의 옛길을 복원해 남북 평화의 가교로 삼으려는 민추본의 시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주어사와 천진환 문제와 관련해 특별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민학기 변호사는 이곳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 성지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주어사와 천진함, 광화문과 서소문까지 가톨릭의 성지화 조성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가톨릭 성지화의 현황과 불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에서 민학기 변호사는 가톨릭 성지화 사업의 문제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다양한 의미가 중첩돼 있는데 천주교 성지 이미지만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 갈등과 대립 조장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나 국회라든지 이런 데 다 통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독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민 변호사는 또 다른 종교나 역사와 중첩되는 경우 이른바 공공성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주어사, 천진함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다양한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 성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천주교가 잉태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가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불교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미읍성이라든가 모든 그 공공의 영역을 국가의 그 비용을 들여서 천주교 성지화하는 것을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남한산성 걷기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12일 12대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충청도 해미읍성부터 내포를 거쳐 홍주성 일대까지 현장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연에 앞서 전국 비구니회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현대의 사회 문제 가운데 차별과 혐오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핵심 화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화쟁의 지혜를 모색해 오고 있는데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짚어보는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전 세계적인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론 책임 소재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화쟁의 힘을 주제로 어제 서울전법회관에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현대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관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학자인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다층적 위계사회로 변하면서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경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차별한다 그래서 무조건 혐오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거꾸로 이제 혐오는 무조건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이 없으면 혐오하기 힘들기 때문에. 김 소장은 개개인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야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화쟁의 핵심이 지극히 공정한 경지를 뜻하는 지공에 있다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차별과 혐오를 벗어나기 위해 현대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초기경전 수타니파타에서 찾았습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화쟁위원회는 이번 집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다음 달 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추가적인 토론에 나섭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다수가 마주하는 갈등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화쟁위원회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들을 정리를 잘 했을 때 세상의 역할을, 보살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계층별 화쟁 매뉴얼 발간에 이어 우리 사회의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화쟁위원회가 불교의 역할을 어떻게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경북 청도 운문사가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불사가 회항하면 운문사가 보관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공식 현장에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최대 비구니 도량인 운문사. 운문사가 보관해오던 불교 문화재 1250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작 불사가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운문사가 지난달 30일 경내 종각 앞 광장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역사문화관 건립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한국 불교 비구니 역사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이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공식에는 팔공총림 동아사 회주 의현대종사,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 주지 운산스님, 승가대학장 진광스님, 율주 일진스님, 박순곤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기공식이 있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닙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공식 동참자들은 역사문화관 기공식에 축하를 보내면서도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현재 운문사는 소장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상황. 지난 2015년부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전시를 위해 역사문화관 건립불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운문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하고 교육하며 홍보해야 하는 문화공간의 건립은 시대의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어느 사찰보다도 청정하고 교육도량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운문사에 역사문화관이 이렇게 늦게 건립된 점에 대해서 오히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한편 기공식에는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원 스님이 역사문화관 건립 불사기금 3천만 원을 주지 운산 스님에게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수자 금우당 인각대종사 원적 1주기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범어사 내원암에서 봉행된 추모달해제에는 해인 총림방장 원각대종사,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 범어사 주지 보은스님 등이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원각대종사는 속한 사바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해주길 바란다고 기원했으며 전 조계종 총무부장 종울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무관스님은 스님께서 강조한 끈기와 신심을 잊지 않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각대종사는 능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기본선언 운영위원장과 전국 선언수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작년 11월 11일 범납 52년 세소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미륵 범종각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광명사는 지난달 30일 주지 충광스님,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장 고담스님, 정법사 주지 보광스님, 이재동 신도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생명존중과 세계평화기원 미륵 범종각 상량식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사는 2022년 6월 미륵 범종각 기공식을 진행했으며 66제곱미터 건축 면적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 포집 양식 종각에 무게 3,300관, 높이 3.3m의 범종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종각에 맑고 우렁찬 법음이 울려 퍼져 중생의 해탈지견을 밝히고 불사에 동참한 대중들이 인연 공덕으로 성불의 복덕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 상황사 개심사가 꽃과 단풍으로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전하는 국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심사는 지난달 29일 꽃향기 소량기 아름다운 단풍 즐거운 마음을 주제로 제3회 국화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개심사 주지 해산스님과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4부 대중이 참석해 축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해산스님은 국화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출한 것이라며 축제 준비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지역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심사 국화축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